적성의 수리 영역의 이제 1강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강에서는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 집합과 연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책에 관련됐던 내용을 가지고 총 38문항 중에서 일단 20문항 정도로 일단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문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고 좀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죠. 아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첫 번째 나왔었던 집합 부분 중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마 내신 시험에서 많이 봤었던 형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루트의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A 값과 B 값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체계상에서 배웠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 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건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을 때 그대로 A가 나오게끔 해주느냐. 그 다음에 곱셈의 항등원은 A에다가 어떤 숫자를 갖다 곱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원래 숫자 A를 그대로 나오게끔 해주느냐. 그래서 여기 적을 수 있는 값이 0이 되는 거고 여기 적을 수 있는 값이 1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0이라고 하는 것을 덧셈에 있어서의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곱셈에 있어서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없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숫자에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있습니다. 덧셈의 역원. 자, 그 다음에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다고 했을 때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오게끔 해주느냐. 그 값이 뭐냐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나오게끔 해주느냐. 요 값 자체가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죠. 그래서 써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 값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이 값은 A분의 1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곱셈의 역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역수하고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역수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닫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닫혀 있다는 개념을 모르시게 되면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중복을 허락하든 어찌됐든 두 개의 숫자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뽑을 수 있거나 0을 뽑을 수 있거나 1을 뽑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를 뽑거나 0을 뽑거나 1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곱셈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곱셈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진행해 보면 1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과 0을 진행하면 0이라는 걸 알겠고 요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숫자에다 다 곱해봤자 전부 다 0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나와요. 자, 제가 지금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의 결과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1, 0,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1. 다시 말하면 A 집합 내에 있었던 원소들을 가지고서는 곱하기라는 연산을 진행했을 때 결과치가 자기네 집합에 있었던 원소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나요? A라고 하는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A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곱셈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덧셈의 모양을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방식입니다. 덧셈을 진행한다고 치면 자, 지금의 계산 결과들이 얼마씩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걸 둘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 0이 나오죠.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둘 더했을 때 0이고요. 이렇게 더했을 때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값 둘을 더했을 때 0 나오죠. 이 값 둘을 더했을 때 1 나오죠. 얘네 두 개 값을 더했을 때 2가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쓴 부분 자체는 A집합이 원소가 나온 거지만 자, 파란 색깔로 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A집합이 원소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A집합은 동일한 방식이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잡히셔야만 이 문제로 손을 댈 수 있고 또 하나는 닫혀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만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닫혀있다는 개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집합 자체는 곱셈을 진행했을 때 A라는 원소들, A의 원소들을 갖고 곱셈을 막 진행한다 손치더라도 전체 나오는 결과치 자체가 A집합의 원소로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덧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치가 A의 원소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쵸? A의 원소가 아닌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을 때는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쵸? 그러면 문제의 실질적인 걸 한번 가볼 텐데 가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A라고 하는 집합 내에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과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이 존재를 하네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집합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1과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존재를 한다는 것도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여기 쓰여져 있는 건 A하고 B가 정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 아니에요? 0. 그쵸? 0이니까 A 플러스 B 루트의 이꼴에서 정수값들을 집어넣어 갖고 이 0을 만들 수 있나요? 있죠. A가 0이고 B도 0 돼버리게 되면 이 결과치가 0이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집합에는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는 곱셈에 닫혀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하는 원소와 또 하나의 원소를 C 플러스 D 루트 2라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 C하고 D가 정수가 되면 저 A집합이 원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D가 나와요. 그 다음 더하기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AD를 쓴 것과 BC를 쓴 거에 대한 루트 2가 나옵니다. 제가 뭐를 확인해 보고 싶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가 나오죠. 정수끼리 더해도 뭐가 나오죠? 정수가 나오죠. 확인해 볼까요? 정수랑 정수를 곱하니까 정수, 정수랑 정수를 곱한 거의 2배니까 정수. 그걸 둘을 더하니까 당연히 이 값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A의 원소 형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죠. 정수 플러스 정수 곱하기 루트 2는 이 모양이 맞는 거예요. 따라서 2번도 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A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